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전한길입니다. 먼저 전환계 교수 창간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창간을 맞이해서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질문들을 몇 가지 준비했는데요. 네.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4가지만 선생님께 질문 드리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먼저 이제 선생님께서 역사 강사로 오랫동안 근무하셨고 네. 또 안정된 직장도 갖고 계셨고 안정된 수입도 갖고 계셨습니다. 근데 그 엄청난 수입과 안정된 직장을 다 버리고 이렇게 거리로 나오시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참 사람이란 게 제가 불과 두세 달만 전만 하더라도 이렇게 언론사 만들고 시우선하고 이렇게 정치선 나설 줄 몰랐거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이 인도하심이라 믿고 이제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저는 처음에는 알다시피 지난 26년간 역사 강의했거든요. 12년간 수능 강의, 공무원 강의 14년. 그 역사 강의하면서 알다시피 작년 기준으로 연봉 60억. 세금을, 소득세를 27억 5천 납부했거든요, 작년에. 돈 잘 벌고, 인기 일타 강사고, 존경받고, 자유함 누릴 수 있는데요. 아마도 비상계엄이 없었다면 저도 나오지 않았겠죠. 근데 비상계엄이 있고, 처음에 비상계엄 선포했을 때만 하더라도 저는 미친 짓이라 그랬거든요. 근데, 비상계엄 이후로 지금 한 100일 정도 지났지 않습니까? 유일 사태도 없고, 한밤중에 선포했다가 아침, 끝났잖아. 2시간 만에요. 뭐지? 비상계엄이 뭐 이래? 했는데 알고 보니까 비상계엄 이후로 대통령이 체포되고, 구속되고, 이 과정에서 몰랐던 것을 너무 많이 알게 되죠. 예를 들면, 탄핵 29번의 민주당의 어떤 행정부를 마비시키고자 할 뻔한 탄핵, 29번의 탄핵, 그리고 공수처의 이상한 수사, 내란 수사권 없는데 수사했고, 서부지법의 이상한 영장 발부, 다 불법이었죠. 이상하다는 표현보다는.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도 공정과 절차 10가지가 무너졌다 하고, 이런 속에서 제가 이런 차에 사실은 2030 세대들이 먼저 이거 잘못됐다, 법치와 공정 무너졌다 해서 아스팔트에 나오는 걸 지켜봤죠. 그때는 제가 안 나갔거든요.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나오게 된 게 저한테 제가 고발당하잖아요. 선관위가 문제 많다고 했는데 선관위가 문제 많다는 거 알잖아요. 지난주에 고발당했어요. 민주당에서. 그리고 헌법재판도 문제가 많나 했는데 또 고발했어요. 내란 선동으로. 아니, 저는 그때 그리고 중간에 카카오톡 검열이 있었거든요. 민주당에서. 그때 제가 느낀 게 나는 돈 많고 그래도 이렇게 인기 있는 사람한테 인도 협박받아도 기분 더러운데 힘없고 내 제자들 2030 세대들이 협박당하고 이거 뭐야? 도저히 내 묵과할 수 없다. 그래서 제가 에스더 성경에 나오는 말씀대로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하고 내가 나간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앞으로 살아갈 날이 더 많은 내 제자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생각해 보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내가 목소리 내야 되겠다. 내가 그래도 인기 있을 때 목소리 내줘야 되지. 라고 하는 게 약간의 사명감. 먼 날이 지나서 이 순간에 내가 외면했다면, 먼 날에 내가 대한민국이 무너졌다면은, 그때 내가 비겁했었다. 인생 후회될 것 같더라고. 그래서 저는 나오게 됐죠. 그래서, 나오다 보니까 역사가 새롭게 막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비상계엄 선포 당시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바로 탄핵될 것 같았는데, 지금, 동영상 찍는 오늘이, 아직은 헌법재판소 판결이 안 났잖아요. 선고가 안 났는데, 어쨌든 제가 그렇게 나왔고, 그냥 언론사 차리게 된 거는, 그러면 이제 탄핵이 되든 안 되든 아직 모르잖아요. 대통령에 대해서. 그 뒤로 제가 2030 세대들이 바라는 바가 이번에 법치, 공정, 상식을 주장했고 자유민주주의 수호하자 하잖아요. 근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문제가 많이 드러났잖아요. 민주당의 문제, 공수처, 입법부, 사법부, 그 다음에 선관위, 헌법재판 이런 문제를 개선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생각하다 저는 정치는 안 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언론사를 차리자. 왜냐하면 우리나라 언론이 지금 대한민국 분열 원흉이거든. 원흉. 공공의 1등이에요. 언론사가. 너무 편향되게 보도하는 걸 보고 이러면 안 된다. 제대로 비록 작은 목소리라도 내 하나라도 올바른 목소리 내줘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거리로 나왔고 그다음에 언론사를 이렇게 차리게 됐죠. 되게 언론사 가니까 되게 거창해 보이는데요. 사실은 동영상 보시면 오늘 여기 제가 언론 전환길 뉴스 만들고 첫 번째 인터뷰 영상이거든요. 1인 미디어예요. 제가 언론사 한다니까 기자 하겠다는 분들도 많이 신청 들어오고 또 다른 언론사에서 높은 분이
직접 뭐 경영 필요하지 않냐, 또 M&A 하자는 언론사도 있고 해가지고, 한데 저는 1인 미디어고요. 5,300만 국민 기자입니다. 그래서 기존 언론사와 좀 다른 방식으로 해보려고 하고요. 그래서 저희 전환길 뉴스 안에서, 많은 국민들께서, 이 언론사의 정치 보도가 이래. 이재명 무죄? 어떻게? 그리고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탄핵 기각? 어떻게? 이럴 때, 편향되게 보다 때 우리 전환길 뉴스에 오게 되면, 이게 대해서 100% 신뢰를 주는 그런 정직한 보도, 작지만은 언론사로서 그렇게 시작하고 그렇게 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시작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 그러면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제 전환기 뉴스 슬로건으로 Be honest, fact first. 네. 정직하게 사실 먼저 honest, 네, 정직하게 정하셨는데 혹시 그렇게 정하신 이유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그 26년간 강의하면서 학생들한테 가르치는 게 늘 정직, 도산한 창원생을 총리하거든요. 꿈에라도 거짓말하지 말라. 그 가르침대로 저도 마찬가지로 언론사가 제일 중요한 게 바로 국민의 알 권리인데 정직하게 알릴 권리가 있잖아요. 의무가 있죠. 그래서 그렇게 할 생각이고 제 인생 10계명 중에서도 유튜브에 가면 있거든요. 그 인생 10계명에도 마찬가지로 정직이 들어있습니다. 저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건 유튜브 가면 있을 거고요. 그래서 요 기준 따라서 정직하게 해가보자. 그래서 honest, be honest, 그리고 fact, 사실에 근거해서 보도하자. 이걸 첫 번째로 삼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이제 곧 전환길 재단을 만드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재단을 만드시는데 궁극적인 목표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또 재단 이야기를 사실 오늘 여기서 처음 제가 공개하는데요. 아직은 말도 안 끝냈는데 뭐냐 하면은 이번에 제가 탄핵 정국 속에서 느낀 게 뭐냐 하면은 저쪽 반대편에 있다 하면 그렇지만은 민노총이라든가 이런 쪽에 돈이 되게 많아요. 그 조합비를 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쪽 흔히 좌파 쪽에서는 시위하는데 뭐 돈도 막 준다 하더라고요. 그 시위 참여하면은 17만 원인가 주고 빠지면은 7만 원인가 8만 원 벌금 내고 뭐 이렇게 해서 돈까지 주는데 제가 이번에 저도 이제 연단에 썼지 않습니까? 근데 강사료를 안 줘요. 저는 괜찮지만 그게 2030 시국에는 청년들도 있죠. 많이 나왔는데 그들 무보수예요. 그리고 이래 시위하러 나오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돈이 필요한데 자금이 너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들을 지원하려면 해야 되겠다 앞으로. 그리고 또 소송도 많이 걸리잖아요. 청년들 그죠? 그래서 그 소송비도 담당해주고 싶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헌을 하게 되고 우리나라 입법을 위해서도 올바른 입법을 해야 돼요. 그 입법을 위해서도 그 국회의원들한테 로비,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로비도 하고 입법에 영향도 미쳐야 되고 또 싱크탱크로서 인재도 육성하고 싶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자금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생각하거든요. 제가 추구하는 바는 자유민주주의 수호예요. 자유민주주의 수호, 공산주의 싫고요. 자유민주주의 가야 되고 경제적으로는 사회주의 가면 안 되고요. 자유시장 경제, 사용자와 근로자, 노동자와 기업가에 대해서 서로 존중하는 이런 사회 만들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보수주의예요. 그래서 보수주의의 어떤 미국에 가면 헤리티지 재단이라고 있거든요. 미국 공화당의 가장 든든한 자금줄이라 하기도 하고 싱크탱크 역할하는 그런 거를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우파, 보수우파 쪽에서 보수 쪽에서는 강력한 이런 재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늘 각자 놀고 이래가지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국민들이 뭐 아시다시피 탄핵 찬성하는 쪽보다 반대, 윤석열 대통령 직무복귀 주장하는 사람들이 집회에 막 수십만이 나왔잖아요. 광화문, 여의도, 동대구역, 광주, 부산 이들의 열망은 자유민주주의 수호잖아요. 좋다. 자유민주주의 제가 수호하는 뭔가를 제가 대신 만들 테니까 우리 뜻을 모아가지고 자유민주주의 수호하고 싶다면은 우리 돈을 내야 자기 거란 주인 정신이 돼요. 원래 내 돈이 들어가야 내 거란 생각이 들고 주인 정신이 들거든요.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이런 말이 있듯이 우리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한다면 그런 소망이 있다면은 이렇게 후원해 주십시오.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뭘 하더라도 친구끼리 만나서 우리 뭐 커피를 마시더라도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금이 필요해요. 미국의 헤리티지 재단처럼 그런 강력한 재단을 하나 만들고 싶다는 소망을 가졌어요. 대신에 혹시 영상 보신 중에서도 혹시나 뜻 있는 분들은 10,000원도 괜찮고 10만 원도 괜찮고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부자든 가난하든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인이라 생각된다면 거기에 근거해서 돈을 이렇게 후원해 주시면은
저는 선언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언론사고 꿈에라도 거짓말 하지 말라. 이렇게 해서 저는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까지도 모아져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어떤 사람이, 돈 많은 사람이 수천억, 그냥 천억을 기부하겠다. 그런 건 저는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많든 적든 우리 투표할 때는 다 한 표잖아요. 그게 진정한 민주주의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의 경제 형편에 따라서 만 원 내도 괜찮고 10만 원 되게 대신 많은 분들이 함께 하는 게 저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뜻있는 분들, 그런 민주주의를 지키고 싶다면 후원해 주시면 저는 꿈이라도 거짓말하는 말라 그 말씀처럼 저는 절대 제 손목을 걸겠습니다. 친인척이나 또는 우리 가족들한테, 자식들한테 이런 거 절대 여기에 참여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로 제가 다음에 통장 다 오픈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만 원을 내더라도 진짜 이 만 원 가지고 소중하게 사용되기를 소망하지 않습니까? 단돈 1,000원을 내더라도 그게 누구한테 돈 삥땅 한다 이러면은 불신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진짜 그 돈을 있는 그대로 통장을 제가 우리 홈페이지에 다 오픈할 겁니다. 통장 그 내역이스라 하나요? 다 오픈할게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제가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대로 사용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많이 스포트 해주면 제가 보수, 우리 자유민주 지키는데 소중하게 사용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그게 국가를 지키는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2030과 우리 영상 보시면 연세 드신 분 있으면 여러분 자녀 세대와 손자, 손녀 세대가 자유민주주의 튼튼한 국가에서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삼짓돈도 괜찮습니다. 정성껏 형편되는 대로 이렇게 스포트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선생님의 의지와 신념이 네. 강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2030 청년들이 요즘 뭐 경제적으로, 또 직업적으로, 또는 인간관계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저희 청년들보다는 훨씬 오래 삶의 스승이시니까 네. 가능하신다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조언 같은 거 해주실 수 있는지. 이런 거는요, 먼저 정신적으로 의식의 문제로 요즘 해일조선이 하잖아요. 해일조선 3포 세대, 5포 세대 하잖아요. 제가 대학교 강연 다니면서 청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야, 하지만은 첫 번째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 대한민국 OECD 국가 중에서 우울증 비율이 제일 높거든요. 제일 높은데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은 역사 강사로서 저는 사실은 대한민국만큼 역사적으로 이만큼 풍요로운 시대가 없었거든요. 이만큼 풍요로운 시대 없어요. 근데 왜 이래 우울하지? 또 지리적 공간적으로 해외에 나가보면 아는데 대한민국만큼 살기 좋은 나라가 드물어요. 여러 가지 형편은. 그런데 왜 정신적으로 다 우울할까? 첫 번째는 저는 마인드의 문제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언론의 문제도 있어요. 맨날 대한민국 망한다니까 맨날 뉴스만 틀면 우울하잖아요. 그런 것도 영향을 받거든요. 저는 역사 강사로서 역사적으로도 이만큼 풍요로운 시대가 없었고 지리적 공간적으로 이만큼 풍요로운 나라가 드문데 의료보험도 잘 돼 있고 교육시설도 잘 돼 있는데 왜 우울할까? 이거는 첫 번째는 의식의 문제도 있거든요. 우리가 불행한 사람들은요, 있는 것에 감사할 줄 모르고 없는 것에 불평해요. 그럼 거꾸로 행복하려면 일단 없는 것에 불평하지 말고 있는 것에 감사할 줄 알자. 첫 번째 마인드 컨트롤도 필요하고 두 번째는 남하고 너 비교하지 말 것. 우리 자신이 비교하면 초라해지거든요. 언제나 우리가 예를 들면요, 아파트 좋은데 돈 많은 집 늘 부러워한다 하지만 막상 그 안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아파트 평수의 행복이 비례하지 않고요. 그리고 자동차 배율할 때 행복이 비례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너무 남의 직업이 남의 뜻이 커 보이잖아요. 그런데 언제나 여러분도 주인의식을 가지고 남하고 비교하지 말고 내가 우주의 주인공이다. 우주의 중심이다. 이런 생각도 했으면 좋겠고 그런 마인드 플러스 뭐냐면요. 저는 기성세대로서 청년들이 현실적으로 느끼는 취업이나 출산이나 주택 문제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스포트해야 한다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2030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이번에 관심 많이 가지게 됐잖아요. 입법까지 가야 돼요. 당장에는 국민연금 문제가 생겼죠. 여야 합의했다던데요. 그거 저는 반대합니다. 왠지 아세요? 부담률은 그래 9% 부담하고 나중에 찾아갈 때는 소득 대체율로서 43% 일하잖아요. 더 낮춰야 돼요. 예? 결국은 우리 청년 세대들이 열받는 게 뭐냐면 출산율이 낮고 젊게 태어나는데 나이 드신 분들의 국민연금 노후 부담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막상 우리가 그 나이가 돼서 국민연금 보상받을 때는 돈이 없는 거예요. 적자 나서. 그래서 저는 이번 정책도 여야 합의했다지만 저는 반대하거든요. 왜냐하면 기성세대들을 위한 정책이었어요. 저는 이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세대 간 혐오가 생겨요. 제가 2030이라도 그런 생각이 들겠거든요. 아니
우리가 돈 내가 너희들 나이 노인네들 먹이 살리라고? 저는 이런 정책은 무조건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세대 5060은요. 그래도 풍요롭게 우리 부모, 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세대 희생 덕분에 이만큼 살게 됐잖아요. 우리도 좀 내려놔야 돼요. 내려놓고 2030 세대들에게 재정 부담 주면 안 되죠. 지금 예를 들면 25만 원 나눠주자는 정치인 있잖아요. 저는 반대합니다. 왜요? 그 돈이 누구 돈이에요? 미래 청년들한테 그 호주머니걸 지금 우리 빼가와서 당장 나눠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 역시 저는 반대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처럼 청년들에게 그들을 위한 정책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는 당장 현실적인 제안입니다. 이런 걸 제가 재단 만들어가지고 입법할 때 영향력 미치고 싶어요. 2030 세대를 위해서 정책을 펴라. 그리고 청년들도 정치에 들어가라. 내가 스포트 해줄게. 재단 만들었어. 예? 그런 걸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국민연금이든 정책이든 이런 것도. 그리고 청년들에게 스타트업 기업 차려라. 미국 그러거든요. 실패하면은 영원히 패배자가 아니라 또 도전해라.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걸 다 스포트 해주고 싶어요. 마음껏 자유함을 누리고 마음껏 도전할 수 있는 그러기에 돈을 써야 되지 않나. 무조건 25만 나눠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그런 정책까지도 스포트 되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의식의 문제에서 없는 것에 불평하지 말고 있는 것에 감사하자. 남하고 너무 비교하지 말자. 여러분이 바로 주인공 아니냐. 내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면 자존감이 올라가요. 자존감이 올라가면 내 자신을 사랑하게 돼요. 내 자신을 사랑하게 되면 남들도 사랑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것이 행복의 비결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행복의 정신적인 컨트롤 마인드와 정책적으로 청년들에게 출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는 페미 반대합니다. 민감한 말이잖아요. 왜 페미 반대하는지 아세요? 페미는 남녀가 혐오로 만들어요. 저는 남자와 여자는 혐오 대상이 아니고 서로 사랑해야 되고 서로 사랑 많이 나누고 그렇게 돼야 되는 게 정상 아닌가요? 저는 남녀는 서로 화합하는 그렇게 가야 된다 생각하고 또 주택 문제도 그렇고 청년들의 바로 취업 문제도 모든 문제도 저는 그런 곳에 대한민국 정치가들이 여당 야당 없이 정책의 초점 입법도 그쪽으로 간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기성세대로서 재단 만들고 해서 그런 정책 많이 지원해 드릴게요. 남과 비교하는 마음이 불행하게 만들고 그럼 그리고 또 이번에 연금 개혁이 여야 합의일 수 있어도 세대 합의와 국민 합의로 이루어진 것은 바로 그겁니다. 정말 좋은 말씀 맞습니다. 세대 간 합의한 게 아니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거 보니까 군사불체라고 임금과 스승과 부모는 하나의 마음을 대해야 한다라고 하는데 선생님께서는 제가 만든 말인데 국제청 일체라고 국민과 제자와 청년을 하나의 마음으로 애틋하게 대해주신 것 같습니다. 삼위일체 최고입니다. 저는 그래서 2030 세대들한테 탄핵 정부에서 나타나지 2030이 뭔지 아스팔트 나왔잖아요. 너무너무 믿음직스럽고 든든하고 좋습니다. 진짜로. 와 너무 든든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미래가 밝을 거라고 봐요. 2030 세대들이 그 주인의식을 가지고. 다만 지금부터 이제부터 지치면 안 돼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지치면 지고 미치면 이긴다. 싸이가 있는 말인데 그래서 지금부터 열정을 발휘해서 정치에도 관심 갖고 그래서 바로 함께 끝까지 나가면은 자유민주주의도 지켜주고 여러분들이 중심되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지 않겠나 싶어요. 독자 여러분, 전한길 선생님의 진심을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전한길 뉴스 파이팅하고 끝낼까요? 네, 좋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전한길 뉴스는 작게, 네 시작은 작지만은 미약하지만 끝은 창대하라 믿고 이 작게 1인 미디어로 시작을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많은 스포트가 있다면 후원과 격려와 응원이 있다면은 이 전한길 뉴스가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또 언론사가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아까 말한 대로 1인 미디어고 5천만 기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인이라 생각하시고 우리 홈페이지도 많이 들어가시고 응원도 많이 해주시면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재단도 만들어지고 그 돈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끝까지 지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전한길 뉴스 파이팅! 파이팅!